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상처 없이 지내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하철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대지 마시오. 뭐 영어로도 써있고 일본어도 써있고 뭐 중국어로 써있잖아요. 그 홍보 만화에도 나와요.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막 그 지하철 문에 마냥 기대서 이어폰 꽂고 마냥 기대서 있다가 문 열려서 막 넘어지고 다치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대상에게 넋 빼고 완전히 기대 있으면 다치는구나.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하거나, 사람이 지나치게 기대서 상처 입거나, 다치지 않으려면 평소 우리가 어떤 마음 습관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에게 너무 의존적이라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요, 첫 번째, 사람 때문에 기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 원칙으로 딱 세워놓으세요. 조직 생활을 하면 사람한테 치이는 거 다 기 빠지죠, 완전히. 회사 못 다니겠다고 힘들어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늘 사람이 문제예요. 예전처럼 이제 직장 상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후배들이 더 무섭다는 거죠. 자기들 잘못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만 하면 직장 상사를 심하게 적대시하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이제 후배들은 직장 상사를 보고 아니 요즘 세상에 아직도 저런 꼰대가 유물처럼 아직도 존재하는가 이러면서 탄식하는 후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린 눈만 뜨면 누군가랑 부대끼고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갈등 겪으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를 우리가 줄이려면요, 사람 때문에 기죽지는 않는다라는 원칙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진정한 친구는 사실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꼭 어울려 있지 않아도 소외돼도 기죽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동창들이 번개를 하는데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만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전부터 나 싫어하던 동창이 주최한 모임이었어요. 그러면 왜 나만 왕따야 이렇게 기죽을 게 아니라 그래? 모든 동창을 꼭 때마다 만나야 하는 건 아니지. 너희들끼리 놀고 싶으면 오케이. 그렇게 하렴. 이렇게 쿨하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기가 죽을 게 뭐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 굉장히 스스로한테 마음을 탄탄하게 하는 도움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속 상관이 이제 김 부장이에요. 근데 김 부장이 이제 경력 입사한 나를 걸핏하면 무시해요. 우리 팀 사람들 전부 다. 그리고 김 부장은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나만 그들에 비해서 훨씬 레벨이 떨어지는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김 부장이 이제 늘 무시해요. 김 과장은 참 운이 좋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입사 자체가 안 돼. 그 학교 출신은. 이래가면서 계속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빈정거려요. 그럼 김 과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무시하는 김 부장을 그냥 내가 마음으로부터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김 부장의 시선으로 사는 게 아니죠. 내 인생을. 내 인생인데 내 시선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 가치관, 내 시선으로.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운이 좋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부장님 인성이나 좀 관리하세요. 라고 속으로 비웃어줘도 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일에 기죽을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되뇌는 거예요. 처음에 갑자기 그렇게 돼요? 안 그래요. 계속 연습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타인의 영향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받을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 정말 굉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휘둘리고 누구한테 치인다는 게 다 뭐예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에 비해서 한 3배쯤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공격이라고 딱 전제한다면 그에 대해서 우린 방어해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방어가 뭐랄까요? 나는 타인에 대한 영향은 내가 선택한다는 원칙을 자꾸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중에 하나가 또 막 센스 없고 막 이런 친구가 너 요즘 힘드니? 왜 이렇게 늙었니? 이렇게 주책을 부리는 친구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고 기분이 확 잡쳐야 돼요? 아닌 거죠. 그 친구의 그 말에 영향을 받을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명심하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거나 너는 모처럼 만나서 참 눈치가 여전히 학교 때나 지금이나 눈치가 없구나. 이렇게 경고를 해주거나
그래? 일 많이 하느라고 나만 늙었네?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면서 무시해버리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아침부터 온갖 짜증을 내는 직장 선배를 봤어요. 직장 선배가 지가 짜증이 나니까 딴 애 하나 불러다가 그냥 거의 또 아침부터 잡고 있는 거예요. 막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저래? 이러면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짜증나.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아침부터 짜증나. 이러면서 내가 짜증을 낼 일이냐고요. 나한테 짜증내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 부정적 영향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 내가 그 영향을 받기 싫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나까지 짜증날라 이러면서 이제 노트북 들고서 옆에 회의실로 가서 일하다 와야지. 그리고 이제 1시간, 2시간 일하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난 너한테 그런 영향 안 받을 거야. 이건 거죠. 나의 선택이에요. 보고서를 냈더니 직장 상사가 아직도 수준이 이 모양이라는 둥, 뭘 배웠느냐는 둥 이러면서 잘못된 부분을 일일이 막 다 체크를 해줬어요. 계속 잔소리를 하면서. 자, 잔소리를 내가 모욕적으로 무례하게 잔소리를 한 거 기분 상하죠. 망신 당했죠. 그럼 또 선택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코칭 받은 거, 오케이. 이거 오늘 또 배웠네. 이거 내가 정말 잘못한 거 맞네. 보고서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한 거구나. 이렇게 한 거구나. 그냥 과외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유능한 선배한테. 자, 과외 받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한 얘기는, 자, 그 얘기를 가지고 내가 기분 나빠할까 말까? 내가 선택하자. 그럼 당연히 선택하지 않는 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영향받지 않기로 선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사람인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막 나가서, 아이스 커피 하나 사들고 와서, 최대한 빨리 그 나쁜 기분을 터는 거죠. 그게 바로 영향받지 않도록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상대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무조건 내 마음을 다 쏟아놓지 말란 얘기예요. 어차피 인생 각자 사는 겁니다. 각자. 직장 상사에게 목숨 걸고 충성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정이 직장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충성을 다하고 괴로운 직장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직장 상사는요, 물론 나의 정말 그런 어떤 그 로열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직장 상사한테. 그런데 어쨌든 임시로 만나서 나랑 같은 회사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동료일 뿐이에요. 내 인생을 그 직장 상사가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지 말란 얘기예요. 상대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눈치 보느라 할 말 못하는 일도 막을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면 내가 싫은 소리 못하죠. 예를 들어서 내 직장 상사가 내 명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장 상사가 막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막 밀어붙여도 그냥 정말 그야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다. 한마디도 못한다. 회사에서 우리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 강의 가서 롤플레잉, 리더십 강의 가서 롤플레잉 하는 상황이 있어요. 무리한 직장 상사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 직장 상사랑 얘기해서 직장 상사를 설득할 거냐. 이제 이런 기법을 이제 훈련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방법을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아무 말도 저희 회사 못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백기투항하는 그런 리더들이 참 많아요. 왜 그래요? 그분들한테 너무 이미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직장 상사한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가족을 제외하고는요, 다 관계 유효기간이 있어요. 특히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상대는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직장을 함께 다니는 동료,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함께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관계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확인하고 확보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사람들과 대단히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상처 없이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